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늘나라의 별이 된 고 김하늘 양의 비극적인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직도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학교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헌법재판소에 5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틀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 질의까지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헌재가 문영배 소장 대행을 중심으로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 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재가 헌재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영배 대행의 인치에 불과합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에 명시된 탄핵 의결 종족수를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 사건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이재명 세력이 단 191석으로 탄핵 소추한 것입니다. 이재명 세력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직무정지시킨 것으로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독재적인 행포였습니다. 지난 1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 단속하겠다고 법석을 떨더니 정작 당대표는 직업적인 음모론자와 만나 희희낙낙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3월에 있고 대법원 확정 판결은 2달 안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당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것도 부끄러운데 재판 일정을 가늠하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참으로 경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왜 소송기록 통지서를 이사불명 폐문부재로 수령 거부했습니까? 범죄 혐의자가 입으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발로는 도주하는 꼴입니다. 정치인이 혀와 발이 따로 움직이니 이 얼마나 불우한 짓입니까? 만약 김명수 대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였더라면, 만약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 633 원칙을 준수하였더라면 사법부는 지금보다 더 국민적 신뢰를 받았을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촉구합니다. 법법의 권위는 법과 원칙을 지킬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